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시험 대비 특강을 맡게 된 RC 강준호 강사랍니다. 제가 오늘 수업에 앞서서 이게 토익 공부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토익 점수를 빨리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함께 우리가 파트 5, 또 6, 7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의 수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좀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수업의 특징 이렇게 좀 4가지가 있어요. 저는 문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익 시험에서 문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제한적이고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법 문제조차도 사실 번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문법을 크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문법이 사실 토익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몇 개는 좀 이따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제 토익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한국말로 치면 우리 학생들이 문법 공부할 때 여기 명사가 있어요. 100명이에요. 라고 하는 거. 여기도 우리가 보니까 비용 100명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씩 학생들이 보면 명사 앞에는 형용사니까요. 대략적인 비용이에요. 그러면 100명 앞에는 형용사니까 대략적인 100명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익이라는 시험을 자꾸 이게 문법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혹시 여러분한테 국어로 대략 100명이에요? 대략적인 100명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어서 형용사 정답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대략 100명이 의미상 자연스럽기 때문에 대략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영어도 이게 문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자연스러운 걸 찾자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좀 좋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토익 공부할 때 너무나 이렇게 문법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단어 암기요. 단어가 사실 암기 쉽지 않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단어를 좀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단어를 외우잖아요. 단어 암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단어를 외울 때 어떤 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면 뭐 commence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단어가 암기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암기를 하려면 뭐 떠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별명이 좀 생각이 나잖아요. 왜? 그 친구 이름에다가 별명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토익 단어를 암기할 때도 이 단어만 그대로 외우려면 안 외워지는 거예요. 항상 단어를 외울 때는 이 단어와 동의어를 하나씩 써놓는 거예요. 여기 써놓으면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이게 단어를 외우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연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좀 이런 방법들을 안내해 줄 거예요.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세 번째는 좀 토익 시험 딱딱한 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왜냐면 오늘 문제 풀고 또 내일 풀면 개수가 빨리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인데 좀 즐겁게 좀 재미있게 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24시간. 혹시 공부하다 보면 질문이 많죠. 우리가 교재나 이를 보면 맨 뒤에 해설이 되어 있다고 하나, 사실 이건 개인의 관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여기 이 책을 한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다, 카톡 아이디가 이렇게 있다라고 좀 먼저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아마 여러분이 정말 왜 이렇게 문법을 안 가르치면 좀 불안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최근에 토익 문제가 얼마나 문법이 필요했을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토익 시험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문법 문제 한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미 늘 나왔던 문제가 나와요. 이게 토익에서 물어보는 거가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이제 토익 시험을 앞으로 보겠죠. 근데 시험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볼 때 막 전에는 문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문제를 풀게 되면 다 번역을 해요. 이게 단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문법에서 토익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되게 아주 기본적인데 예를 들면 인칭대명사 2번 두 번째 문제는 부사 자리 3번은 비교급 4번은 관계대명사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뭐 구별 그 다음에 수의 일치 관사 뒤에 빈칸 아주 기초적인 걸 물어봐요. 이거는 여러분 한 30분이면 정리가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딱 보면 문제가 빨리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대부분 번역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휘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고정적인 거예요. 명사 어휘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 부사 어휘 문제, 동사. 물론 이게 3개씩만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4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3개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뭐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전치사 문제도 어휘 문제가 나오죠. 접속사 집어넣는 거 나오죠. 야, 선택지에 올도도 있고 비콜스도 있어요. 비코즈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도 나오죠. 수거 나오죠. 어형 문제. 어형 문제라고 하지만 선택지를 봤더니 명사가 두 개예요. The product라는 단어가 있고 production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고, 이 문법 문제는 번역을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좀 잘 맞춰요. 채점을 해보면 여기서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토익 파트 5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5 문제 푸는 시간 이렇게 적어놨고요. 항상 연습도 실전처럼이라 말이 있잖아요. 항상 시간 재고 연습하시고, 문제 풀 때는 모든 문제를 다 리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는 번역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감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치사까지 하나씩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왜 정답이지 이해하시고, 왜 정답이 안 되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번역 이해 단어 정리 순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역보다 직역을 연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학생들 많이 좀 가르쳤어요. 사실 뭐 10만 명 이상 학생을 가르쳤지만, 제가 학생들 보면서 점수가 빨리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요. 점수가 오랫동안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이 토익 공부를 오래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요, 너무나 문법을 많이 해요. 문법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문법에 쏟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단어에 쏟는 시간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실제 시험을 보면 결국에는 번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두 번째는 왜 토익을, 첫 번째는 문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고 토익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파트 5를 너무 많이 해요. 토익에 가만히 보면 70문제잖아요. 5가 30문제인데 100문제에서 30개 다 맞아도 100개에서 30개는 적은 거예요. 100개에서 70개가 많은 거예요. 독해가 많은 거예요. 이 독해가 지문이 27개예요. 토익은 131번에서 200번까지가 지문으로 치면 27개를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5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독해를 좀 하다가 못 풀고 나오거든요. 다시 또 혼자서 공부할 때 또 뭐 학원을 가든 다시 5를 공부하거든요. 그 다음에 독해를 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할 때는 5, 6, 7을 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 오늘 5 좀 했으면 이제 6, 근데 6 했으면 좀 7,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점수가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강력 추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101번. 101번 보시면 이런 거 나와요. 이게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선생님, 미스터 이 사람이 positive, 긍정적인 평을 썼습니다. 그녀의 숙박에 대한 긍정적인 평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게 하나씩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그녀는 그녀의 숙박, 어부가 있으면 이거 어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 구라 그래요. 근데 형용사 기능을 하니까 뒤에서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의 숙박에 긍정적인 평을 뭐 했습니다. 작성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A번은 이게 S가 붙어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어 동사 수일치가 안 되잖아요. 일단 B번은 작성했습니다. B번 되고요. C번은 동사가 아니잖아요. 안 되고. D번은 이 was를 쓰면 안 되고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쓰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was가 아니라 쓰려면 has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만들고 싶으면 has written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를 이게 왜 써놨냐면 학생들이 현재 완료하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완료는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있어요. 물론 내가 서울에 20년 살았습니다. 어떤 기간이 와서 20년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현재 완료가 또 어떤 경우가 많이 쓰냐면 과거에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말을 지금 아는 사람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나 책 잃어버렸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어난 건 과거지만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시점은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발생했지만 현재 시점에 이야기를 하면 저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저는 저의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건 과거지만 말을 지금 하니까 현재 완료 씁니다. 이런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을 만들면 이제 B번도 정답이지만 D번에 이렇게 고치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정답만 찾지 말고 이건 어떻게 하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5번. 105번은 이 사람 보니까 이 케이블이라는 뭐 회사인가 봐요. 이 회사가 25파운드를 투는 누구에게 하잖아요.
모든 인터넷 서브스크라이버 이 단어는 가입자란 말도 있고 또 구독자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할 때는 이 회사는 25파운드를 모든 인터넷 가입자에게 뭐 할 것입니다. 뭐 주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에게니까 누구에게 줄 것입니다. give 이런 말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A번 환불해 줄 겁니다. 환불했습니다. 되잖아요. 그다음 A번. B번은 받은 거니까 누구로부터라고 와야 돼요. From you 라고 와야 돼요. Accept something from you 이렇게 와야 되겠죠. C번 divide를 나누는 거니까 A를 B로 나누다 할 때 A into B, 2가 into B 이렇게. D번은 예금하는 거니까 예금. 이거는 갖다가 deposit something 뭐 돈이겠죠. 돈을 into a bank. 은행에다가 예금했습니다. 할 때 쓴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답인 이유 알고 가기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 A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할 때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C번은요. A into B. D번은 deposit in 은행에다가 in a bank. A라는 것을 예금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 passenger. 승객들 말이에요. 떠나서는 안 돼요. 뭘요? 그들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보니까 빈칸 앞에 주어 동사는 보이죠. 빈칸 대에 주어 동사도 보이고 여기가 주어가 있고 gives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속사 자리잖아요. 접속사를 쓰면 되는데 이제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토익 문법은 이 정도만 좀 하세요. 첫 번째 인칭 대명사, 두 번째 부사 자리 문제, 세 번째는 우리가 관사나 전사나 소유격 뒤 빈칸, 네 번째는 접속사인지, 접속부사인지, 전치사인지 이 구별, 다섯 번째는 비교급 이 정도. 여기는요 이 접속사 찾는 거예요. 빈칸에 주어동사, 빈칸에 주어동사,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A라고 하면 되네요. 자, 근데 우리가 번역도 해보는 거예요. 승객들은 그들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뭐 비행 승무원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를 주지 않으면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B번은 rather, 오히려, 이 단어는 오히려 좀 비싸더라 할 때 쓰는 거예요. 단어를 항상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편하잖아요. rather expensive. C번은 대신의 뜻이고 이렇게 쓰면 부사죠.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어부를 넣어도 돼요. 어부를 넣으면 이제 명사가 오겠죠. instead of something. D번은 뜻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도 있고 달리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접속사는 A번이고 B번은 부사고 C번도 부사고 D번은 접속 부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구별이라고 해놨잖아요. 접속사라는 것은 이게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런 구조잖아요. 이걸 접속사라고 그러고 접속부사는 이제 여기 한번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컴마 찍는 거 있잖아요. 컴마. 그렇지 않으면 콤마 딱 치잖아요. otherwise, 콤마. 접속부사라고 그러고요. 접속부사라는 건 왜 생겼냐면 접속부사라는 것은 여기 앞에 문장이 있어야지 말이 되죠. 이 친구 만나서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앞에 문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니까 접속이란 말이 생겼고요. 문장 제일 앞이다 보니까 부사라고 그래서 접속부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부사도 돼요. 부사할 때 달리란 뜻이에요.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달리.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ing라는 명사가 오는 거 전치사라 그래요. 이 전치사가 세 가지 구분하는 거 물어보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면 좀 편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114번 단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링컨 데이를 회사는 방금 오픈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픈은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과거에 했어요. 근데 말을 지금 하잖아요. 과거에 일어났지만 말을 지금 하면 현재 완료를 쓴다고 했으니까 현재 완료를 쓴 거예요. 현재 완료를. 그러니까 링컨 데이라 회사는 새로운 시설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 관계대명사라 그러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처럼 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관자가 관련 있는 걸 개자는 이을 개자 이어주면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어. 뒤에 문장.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줘야 관련 있는 문장을 연결하면서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름을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보면 이 회사가 새로운 시설을 오픈했는데 이 시설은요 이전의 시설보다 여기 시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전의 시설보다는 더 큽니다 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얼마나 더 큰데? 그러니까 상당히요. 상당히라는 단어를 찾으라는 거죠. B번은 전문가에 의해서 뭐 디자인 됐습니다 할 때 쓰는 거고 이 단어 뒤에는 designed 이런 단어.
C번은요, 눈에 띄게 display, 전시하다 할 때 쓰는 거고요. D번은 역사와 관련된 역사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는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이게 중복되는 말을 좀 피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시설이 나왔잖아요. 또 시설이라기보다는 다른 단어를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두 가지, 아까 했던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좀 해주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116번. 또 단어 문제예요. 고객으로부터 뭐는 소중합니다. 근데 번역은 정확히 하는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감으로 해버리면 이게 선택지를 보면 이것도 정답인 것 같고 저것도 정답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정확히 좀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의 뭐는 소중합니다. in에서 in ing는 뭐뭐한 데 있어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한 데 있어서 소중합니다. 무엇을 결정할까요? 이게 동명사예요. 동명사라는 글자를 보되 동명사는 동사의 글자가 있잖아요. 동사.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고객으로부터의 뭐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중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틀리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씩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꾸 이게 빈칸만 보고 풀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가 몇 개는 있어요. 근데 그게 100개에서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남들도 다 맞는 거예요. 자, A번은 재고, 인벤토리 되겠고요. B번은 고객으로부터 피드백, C번은 가능성, D번은 유통이나 보급 할 때 쓰는 단어죠.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105번. 미스 존슨. 이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주어가 나왔고 동사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빈칸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이게 본인만 맞추는 건 아니고 다 거의 다 맞추잖아요. 선생님 우리나라 말도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합시다를 꾸며주는 건 열심히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아름답게 부사 춤을 춘다 동사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존슨 이 사람이 직업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빠르게 아주 수락했습니다. 우리 영어는 이런 것도 알으세요. 명사 다음에 영어는 명사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주어 동사 이 사이에 대세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문법 용어 막 이런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문법 용어는 몰라야 돼요. 외국인들도 몰라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걸 알아요. 자기 나라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 사이에 이런 거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런 구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여기 대세를 생략할 수 있다. 뒤에서 꾸며준다. 이 사람은 그가 받았던 우리가 직업의 제안을 신속히 수락했습니다. 그 말이 와되겠죠? 그다음 B번. A번 동사고요. B번은 우리가 부사, C번은 비교급, D번은 명사 형태 되겠죠. 부사의 위치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국은 이렇게 지금 1번의 경우에죠. 105번은 지금 주어와 동사 사이 이거 물어보는 거죠. 1번. 2번은 have와 pp 사이, 세 번째는 be 플러스 pp와 in 사이 부사. 네 번째는 동사, 목적어, 부사 이렇게 시험은 잘 내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토익 문제를 낼 때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토익 문제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부사를 못 넣는 거 어디예요? 부사는요 동사 앞에는 올 수 있죠. 1번, 2번, 3번. 보통 부사가 못 오는 건 여기죠.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쓰지 않죠. 그래서 목적어 뒤에가 쓰는 거죠. 그냥 보통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여기 숫자가 나와서 대략 100명 이런 건 되지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동사와 목적어 앞에 부사가 아니라 목적어가 있으면 부사가 이게 뒤로 가잖아요. 뒤로.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써도 되고 목적어 뒤에다 써도 되고. 자, 보겠습니다. 110번. 당신이요. 모아낸 이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2개 이상을 주문을 하셨다면 be aware라는 단어는 뒤에 두 가지가 오는 단어예요. be aware 하면 뒤에는 of를 쓰기도 하고요. of 전사. 두 번째는 that을 써요. 여기는 be aware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that, be aware that that을 이렇게 생략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대를 좀 알아두세요. they 하면 그들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건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니까 이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들 만약 당신이 2개 이상을 주문했다면 이 2개의 물건들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어떻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냐면 이런 단어를 시험 잘 내요. 동사일 때는 나누다, 분리하다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형용사일 때는 별도의 또는 분리된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분리된 포장지 안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런 거예요. A번 우리가 집을, B번은 순서, C번은
패키지, 포장. D번은 우리가 S가 붙잖아요. 영수증. 근데 이 단어 조심해야 될 게 S를 붙이면 영수증이잖아요. S를 빼면 수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 조심하시고 여기요. 이런 단어를 좀 정리해놨어요. 보겠습니다. 동사도 되고 형용사가 되는 단어 있죠. 이걸 혹시 왜 배우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예를 들면 왜 단어를 알아야 되냐면 문법을 아는 사람도 있고 단어를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이게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법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presentation 아주 쉬운 단어죠. presentation 우리가 흔히 익숙한 단어인데 학생들 문제를 문법으로 배웠던 학생들 명사패에는 과거분사가 와요. 과거분사는 형용사니까 아래 게 정답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틀렸거든요. 위에 게 정답이에요. 이게 형용사예요. 간단한 발표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우리는 학생들이 이 문법을 푸니까 정확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는 동사예요. 브리핑을 했었다라는 동사고.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ed가 붙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이게 과거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가 공부했습니다. 토익을 공부했습니다 하잖아요. 토익을 공부했습니다. 이건 동사예요. 동사. 근데 이렇게는 안 써요. 공부된 토익이에요. 공부된 토익. 이런 영어는 없단 말이에요. 공부된 토익이에요. 이런 영어는 없어요. 이런 영어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우리가 이런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 이 단어 여러분 알아요? 이 단어? 이 단어는 또 동사도 돼요. 내가 그 차를 이용했습니다. 중고차, 사용된 차. 이건 둘 다 돼요. 그러니까 단어마다 다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왠지 이렇게 ed가 붙으면 과거분사라고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앞에 과거분사 ed 정답 이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동사, study 과거동사, used 과거동사도 되고 과거분사도 되고 그러니까 단어마다 다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어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단어가 방금 했었죠. 분리된 별도 뜻이고 동사된 나누다 분리하다. 이 단어 시험 잘 내요. 우리가 형용사 할 때는 완료된 또는 완전한 전체의 뜻이고요. 동사 할 때는 완료하다. 이 단어 시험 잘 내요. 명사 할 때 기록, 형용사 할 때 기록적인, 동사 할 때 기록하다. 이 단어 잘 내요. 형용사 할 때 정확한, 동사 할 때 바로잡다. 짧은 간단한, 형용사, 동사 할 때 브리핑하다. 그 다음에 참석한 현재의, 참석한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의, 동사 할 땐 제시하다, 제출하다, 소개하다 이런 뜻. 그 다음에 동사 할 때는 근접하다 뜻이고 형용사 할 때는 대략적인, 형용사 할 때는 대안의, 동사 할 때는 번갈아서 하다. 형용사 할 때는 직접적인, 동사 할 때는 안내하다, 지시하다, 또 어느 방향을 향하다. 형용사 할 때는 방영하는, 동사 할 때 방영하다. 형용사 할 때는 완벽한이에요. 동사 할 때 완벽히 하다. 이런 단어가 지금까지 토익 시험에 나왔던 정답들입니다. 시험에 잘 내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되면 많이 틀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120번.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이 회사 고객들은 말이죠. 가질 겁니다. 뭘 기회를 가질 겁니다. 이렇게 좀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게 선을 안 꺼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이 회사 고객들은 기회를 가질 겁니다. 우리가 샘플이라는 단어잖아요. 토익은 또 이런 것도 잘 내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잖아요. 야 샘플 몇 개 갖다 줘. 근데 샘플은 명사죠. 근데 샘플이 음식을 샘플하다는 것은 시식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토익 문제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이 회사 고객들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to 다음에 동사 나오면 학생들이 항상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름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뜻으로는 뭐뭐 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쓰여요. 번역할 때도 이번 토요일 날 이 회사 고객들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식할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는 무엇을 다양한 제품들을 샘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A번은요, 영양이라는 뜻이고요. B번은 다양한 뜻입니다. 이게 다양한, 이렇게 다양한 수거죠. C번은 우리가 배치하는 거, placement. D번은 우리가 뜻이 세 가지예요. 관리, 경영, 경영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번. 우리가 다양한 단어 잘 내죠. 한번 항상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요? 묶어서 외운다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하나씩 외워요. 이렇게 하나씩 외우니까 이게 암기가 안 되고요. 선생님, 다양한 의미를 한번 다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다양한 의미가 토익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묶어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자, 121번.
115번 했고요. 그 다음에 115번 보겠습니다. 여기 임원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 임원진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임원들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for가요. 항상 보면 당신을 위해서 뭐 아니면 이틀 동안 뭐 동안의 뜻이나 뭐 위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뭐뭐로 인해서 뭐뭐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어요. 번역할 때 그래서 임원진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로 인해서 칭찬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우려를 어드레스가 명사의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인데 동사일 때는 이 단어가 어드레스가 문제를 다루다 또는 누구 앞으로 보내다 주소의 뜻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문제를 다루다, 걱정을 다루다 이럴 때 잘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할 때 이 회사의 임원진들은 직원들의 우려를 다룬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우려를 다뤘을까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A번과 C번이 좀 여러분 정답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D번은 동사니까 들어갈 수 없고요. 근데 B번은 건설 방식? 이상하잖아요. A번은 C번이에요. C번은 형용사고요. 건설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우려사항을 다뤄준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 이런 거네요. A번 동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보면 혼동하죠. 이렇게 ing가 이게 붙어 있으면 이게 동명사인지 ing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ing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좀 어렵죠. 이렇게 어렵죠. 근데 이게 읽지 않고 이게 풀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읽어보면 좀 알아요.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좀 알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좀 쉬운 이그제플이에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번역을 첫 번째는 공부하는 학생이 나와요. 학생을 공부하는 게 나와요. 공부하는 학생이죠. 공부하는 우리말에 니은이 붙잖아요. 니은이 붙으면 형용사죠. 그래서 이걸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현재 분사 공부하는 학생. 이건 똑같이 해볼까요? 밑에 거를. 공부하는 토익이에요. 좀 이상하죠. 토익을 공부하죠. 이건 토익을 공부하는 번역을 뒤에서 하잖아요. 이 단어가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사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번역을 목적어부터 하잖아요. 목적어.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A번도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녀가 매력적입니다. 그럼 밑에는 한번 볼까요? 이거는 ing가 동명사, 현재분사 끌고 있는 고객. 이상하잖아요. 고객을 끌어당김으로써. 동명사인 거. 이게 읽어봐야 돼요. 이것도 constructing the build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건물을 건설하는 것.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23번. 그 디파트먼트의 멘토가요. 인스트럭션 단어가 원래 교육에서 온 단어예요. 인스트럭션,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도 이 부서 멘토가 우리가 인턴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맨 먼저요.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데이가 나오면 그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데이는 대명사니까 인턴들을 받잖아요. 이 인턴들이요. 어떠한 질문을 가지게 되면요. 뭐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근데 빈칸 앞에 주어 동사 보이잖아요. 빈칸 앞에 주어 동사, 빈칸에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번은 전치사잖아요. 여기 붙어 있잖아요.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겠죠. 주어 동사는 못 쓰고. B번은 as a result 뒤에는 이게 콤마 찍는 거예요. 이게 콤마를 찍는 걸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C번은 접속사예요. when이나 whenever나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거고 이거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콤마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because도 주어 동사 이렇게 써요.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도 결국은 이 두 개가 남잖아요. 이게 문법으로 안 풀게끔 토익 문제를 만들어놔요. 결국은 해석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문제 좀 풀어봤지만 어때요? 그러니까 좀 몇 개는 뭐 부사 자리나 인칭 대명사나 뭐 더 다음에 빈칸, 소유격 다음에 빈칸 이런 거 몇 개는 풀게끔 만들어 주지만 결국은 다 번역을 시켜요. 거의 대부분의 거의 다 90% 이상의 문제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거를 구별하는 거 아까 좀 알려드렸죠. 앞에 문제에서 다뤘고요. 자 파트 6 가겠습니다. 자, 파트 5하고 여러분 6하고 차이가 있어요. 파트 5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문법이 중요하지는 않고 단어가 중요해요. 근데 5는 단어를 좀 약한 학생들은 5가 안 돼요. 왜냐면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에서 단어를 하나를 모르면 그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의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적어에 뭐가 들어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동사와 목적을 연결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5는 단어가 중요해요. 근데 6하고 7은 단어도 물론 기본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7이나 6는 그 지문에서 단어 몇 개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문맥에서 우리가 앞뒤를 통해서 대략 감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파트 5는 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문장만 주어지니까 이게 이 단어를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는 단어가 중요하고 6와 7은 되게 독해력이 중요해요. 독해력과 이해력이 중요해요. 자, 우리 파트 6는 우리가 5와 달리 5는 10분이라고 그랬죠. 6는 8분이고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빈칸만 보고 풀면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네 문제잖아요.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빈칸만 보고 풀 수 있어요. 근데 세 문제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라 이런 걸 빈칸만 보고 풀면 네 문제를 다 빈칸만 보고 풀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첫 줄부터. 세 번째는 리뷰. 파트 6도 문제를 다 풀고 번역을 해보고 왜 정답인지 이해를 하고 모르는 단어는 밑에 정의. 똑같아요. 5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6예요. 하우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네요. 자, 보겠습니다. Wallace and Price The Realty라는 부동산 회사인 것 같지 않아요? 이 회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재 하우징 전문가를. 어떤 전문가입니까?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뭐 해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찾습니다. 뭐뭐 할 수 있는, 누구랑? 우리 해외 고객들과 함께 일해줄 수 있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 말도 있지만 뭐뭐 할 수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는 수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전문으로 합니다. 번역은 정확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확히 번역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이게 문법식으로 찍는 거 스킬 배우다가 다시 처음부터 토익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specialize, 무엇을 전문으로 합니다. secure. 원래 secure는 안전하게 하다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확보하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을 합니다. 적절한 단기 하우징을 확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이런 하우징을 많이 확보하는 걸 전문으로 합니다. 앞에 있는 문장이 나오고요. 뒤에 문장이 납니다. 관련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해 준다. 관계대명사, 이런 접속사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개인들은 근무하게 될 겁니다. 토론토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As part of는 뭐뭐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고객 관련 부서의 일환으로서 하우징 전문가들은 어떠한 가이던스 지도를, 고객에게 어떤 지도나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임시 있잖아요.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 읽으니까 결국은 사람 뽑겠다는 건데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소개하는 글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성공한 후보자들은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렌탈 에이전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임대사업의 임대 에이전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토론토 지역에서. 또한 요구됩니다. 이게 주어가 될 수는 없죠. 주어는 명사니까. 그러니까 도치가 돼야 되겠죠. 뒤에 있는 게 주어잖아요. 최소한의 2년간의 우리가 고객 서비스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필요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권장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연락 주세요. 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푸는 거예요. 자, 보면 135번은 우리 빈칸 보고 풀 수 있잖아요. 풀 수 있어요. 빈칸 앞에 선행해서 사람이고요. 또 빈칸에 또 문장이 있어요. 관련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건 관계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관계. 선생님 이건 A번은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요. D번은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where 하면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Where are you 하면 의문문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의문문. 그러니까 이 단어는 토익 RC에서는 LC는 의문문이 있지만 RC는 의문문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where 다음에는 I am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구조가 와야 돼요. 여기도 where 쓰면 I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를 쓰고요. 나머지 A번 되겠습니다. 자, 136번은요. 이제 단어 문제인데 보니까 다 시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전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36번 우리의 고객 관련 부서의 일환으로서 하우징 전문가는 안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을 뽑지도 않았고 앞으로 뽑게 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당신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B. 근데 이거와는 달라요. B번은 미래죠. 근데 C번은 미래 완료예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다음 주가 되면 저는 다음 주에 행사를 할 겁니다. 전 다음 주가 되면 저는 누구를 만날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저는 다음 주가
저는 회사에 나갈 겁니다. 이게 미래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게 C번은 다음 주 금요일이면 제가 100일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미래인데 그때가 100일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C번은 미래에다가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기간이 여기 있잖아요. 현재 완료. 기간. 미래 완료라는 것은 미래와 기간을 넣어서 말을 때 쓰는 거예요. 다음 주가 2년이 됩니다. 2년째입니다. 이럴 때 미래 완료. 미래와 미래 완료 차이 알아주시고요. 자, 137번 갑니다. 137번도 결국은 여기 이제 성공한 후보자들이 이런 거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원자에 대한 이야기죠. 성공한 후보자들은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업무는 또한 우리가 고객들을 지원해 주는 게 포함됩니다. 그들이 도착하고 난 후에 고객들을 서포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38번은요. 보면 뭐가 여기 보니까 앞에 나오죠. 개인들, 필요한 뭘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우리에게 연락하라고 요구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경험이라고 했죠. 경험. 그래서 우리가 2년간의 경험, 최소한의 경험이 요구됩니다. 했기 때문에 자격이죠. 그래서 2년간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연락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힌트가 이런 힌트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빈칸만 보면 필요한 질문, 필요한 문서, 문서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트 6는 빈칸 보고 풀면 안 된다. 물론 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풀 수가 있다. 그러나 한 문제보다 세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 줄부터 읽어가서 풀어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파트 6를 좀 해봤습니다. 파트 6. 세 번째는 이제 파트 7이에요.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토익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 공부 많이 시키는 거와 두 번째는 독해력입니다. 왜냐하면 독해가 되면 5는 자동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LC에서 파트 3와 4가 되는 사람이 파트 1이 안 들릴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6와 7이 정확히 번역이 되는 친구가 파트 1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문법 나오는 거 한 5개 그거를 여러분 대부분 그것도 번역해서 다 풀리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단어와 독해력만 갖추면 이게 다 되는 문제고 그렇게 하면 토익을 훨씬 빨리 끝내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3달 하면 이게 한 달 만에 끝내고 3주 만에도 끝내거든요. 어떤 학생은 2주 만에도 끝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독해 공부인데 좀 이걸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독해는 우리가 단일 지문이 있고 지문 하나짜리, 이중 지문, 지문이 2개짜리, 지문이 2개짜리가 있잖아요. 지문 2개짜리. 삼중 지문, 지문이 3개짜리가 있어요. 지문이 3개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제가 좀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시간을 나눠놨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독해를 할 때 그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까? 지문을 먼저 봐야 됩니까? 이런 학생이 많은데 사실 뭐 어느 것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를 읽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문제를 다 읽더라고요. 읽는데 그러니까 지문을 읽되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보면 지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독해에 집중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였지?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지문을 먼저 읽는 걸 전 선호합니다. 근데 지문을 먼저 읽으려니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첫 단락 읽고 문제 풀고 거의 순서대로 냅니다. 두 번째 단락 읽고 문제 풀고 세 번째 단락 읽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아서 문제를 풀자. 감으로 막 이렇게 찾아서 찍지 말고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이 문장의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됐구나. 이 문장의 여기 부분이 이렇게 패러프레잉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찾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지문은 이거 마찬가지로 단락을 읽고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가자. 이게 단일 지문이고 이중 지문도 뭐 지문이 2개지만요. 지문이 2개지만 위에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보통 2문제, 3문제가 풀리더라. 아래 지문을 읽으면 보통 2문제, 3문제 풀리더라. 그러면 연계하는 문제가 있다더라. 연계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위에 지문을 읽고 아래 지문을 내려가 읽을 때는 위에 지문하고 연계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2문제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아래 지문에 내려서 읽을 때는 위에 지문과 연계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삼중 지문이 있습니다. 삼중 지문은 마찬가지 3개를 다 읽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첫 번째 지문 이렇게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한 문제가 보통 풀립니다. 많게는 2문제지만 한 문제 풀리고 두 번째 지문을 읽으면 또 한 문제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2문제 풀리잖아요. 그러면 2개의 지문을 읽었으면 연계를 하나 시키겠죠. 연계. 위에 지문 가리시면 연계. 그럼 3문제가 풀린 거잖아요. 이제 4번째, 5번째는 여기서 내겠죠. 마지막 4문제, 5문제. 근데 이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다시 또 이게 읽었으니까 이렇게 연계하거나 이렇게 연계를 하겠죠. 그래서 연계 문제를
예, 2가지 낸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해봤어요. 여러분, 5 좀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사실 한 달 강의 이렇게 하는 걸 짧은 시간에 이렇게 5, 6, 7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좀 중요한 포인트만 살려서 좀 안내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토익을 영원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 하는 거라면 좀 빨리 끝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문법을 최소히 하고 그냥 아까 말씀 5가지 정도만 하고 쉽게 말하면 나머지는 어휘와 독해 공부를 많이 해라. 중요한 건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의역을 하지 마라. 의역을 하면 오답이 많다. 그래서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해라. 근데 이 과정이 처음에는 좀 어렵다. 왜냐면 이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뒤에 독해를 할 수도 없고 식수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5에서 어휘 문제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번역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토익 시험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그래서 토익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리고 다시 토익 공부를 또 시작하는 이러다 보니까 2달, 3달, 4달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가 있으면 우리가 아까 첫 장에 제가 뭐 아이디, 카톡 아이디 좀 적어놨으니까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다가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동영상 강의도 저도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여러분 또 기회 되면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